지금 지난 10월 31일 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인조의 삼전도 굴욕에 가깝게 중국에 항복을 하고도 경제 보복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핑계 삼아서 중국이 한국에 했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원상 복귀시켜라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발 경기가 새로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청와대는 자자찬에 빠져서 대통령이 했니, 대통령 부인이 했니, 친문 실세가 했니, 서로 그걸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사드 보복을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당연한 관광을 규제하는 유커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규제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듯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라는 분이 지금 원래 강좌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중병이 들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현재의 한미 동맹 상황을 중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패권적 행보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없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 이사장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재단에서 연 원래 강좌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적 질식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한미가 공조해서 임계치까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에 트럼프의 방한에 대해 대외 연출과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한미 동맹에 이상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불편한 발언을 최대한 한국에서는 자제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가 향후 한미 동맹을 악화시킬 만한 불안한 상황을 자처해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오원칙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정부가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우려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는 한국 정부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김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북한에는 우리가 전쟁 공포증을 가진 것처럼 오판하게 해서 김정은이 우리를 건너뛰고 대놓고 미국만 상대하려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또 천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사드 문제 조율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쓰리노 원칙을 중국과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을 심하게 했는데요. 안보 이해와 대립되는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안보 이해와는 대립이 되고 북한의 안보 이해와는 합치되는 국가이죠. 이런 나라와 우리의 생존이 직결되는 동명해난을 협의 안건으로 삼았다라는 자체가 미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다. 즉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적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적이 중국이고 동맹이 미국인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데 그런 중국과 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한미일 동맹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항복 조건으로 협상해서 넣어줬다. 이게 미국이 봤을 때는 저자들이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은 향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증명한 다음에 핵 동결을 대가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져서 동결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천 이사장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북한이 제재에 버티면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이지 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동결은 그건 기본이고 그거 가지고 뭔 선물을 북한에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도 관련 있고 북한도 관련 있는 이 이야기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중국이 온갖 압박을 다 했는데 WTO에 제소하지도 못했고 중국 보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못했고 국제기구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문을 다 써줬어요. 안보 이해들을 담은 걸요.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은 배신자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차마 그렇게 써줬을까 생각하다가 진짜네 이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는데 중국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사드를 드러내라. 그게 최종적인 해결점이다. 그리고 사드에 방벽을 치든가 우리가 가서 사찰을 하든가 거리를 재보겠다. 레이더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중국은요. 동북 삼성에 수많은 레이더를 가지고 한국의 모든 군대와 미군 기지를 사사시 훑고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중국은 수많은 요격 미사일을 국경에 배치해 놓고요. 여차하면 북한을 공격하러 오는 미국 부대를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이 우리는 다 해줬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대해서 했던 경제보복을요. 지금 아주 찔끔찔끔 풀어주면서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단체 관광을 베이중 산둥에서만 허용하고 또 허용하면서도 롯데 호텔이나 면세점 위락시설은 이용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는 뒤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롯데월드 가지 마라. 롯데 호텔이 롯데 면세점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중국이 성이 몇 개인데 북경하고 산둥만 한국에 단체 관광 가도 된다. 중국의 국가여유국이라고 관광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징, 산둥, 산시, 허난성 등 지역별로 해외 송출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베이징하고 산둥만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중국 전체의 한국 방문객 중에서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즉각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민간 기업들이요. 국가에서 말 한마디 하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요. 그래서 국가여유국이 한국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여행사 대리점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는 등 판촉을 제한하고 크루즈와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도 금지해서 대규모, 즉 과거처럼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몇천 명이 온다 이런 거는 아예 못하도록 만들면서 그냥 개인이 모인 단체 관광객만 베이징하고 산둥만 이렇게 허용한다고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 롯데월드 관람 등 롯데그룹과 관련된 일정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순에 중국에 방문을 하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저거가 괜히 먼저 나서서 했던 경제보복을 원상복귀시키는 뭔가 흉내라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성주에 있는 사드 드러내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할 명분이 생기니까 이것도 찔끔찔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뭘 믿고 사드가 봉인되어서 이제는 사드 이야기를 중국이 안 꺼낸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중국은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광청이 이런저런 요구가 붙은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향후에 하는 것을 봐서 풀어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중국놈 같은 떼놈식 지금 장사 수법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8개월 만에 눈곱만큼 풀어놓고 한국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거 갈 길이 멀다. 너가 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보복을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그룹은 당혹해서 단계적으로 해결이 될 걸 기대한다라고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일개 민간 기업을 중국 정권이 나서서 차별하고 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중국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요. 정상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듯이요.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언제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걸 해서는 안 되듯이 중국 또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눈이 먼 이코노믹 애니멀들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일단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고 베이징 산둥 지역에 한해서는 밝힌 28일 날요. 국내 여행사에는 중국 공무원들의 단체 관광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는 거예요. 중국인 단체 관광 전문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로부터 다음 달 베이징 거주 공무원 25명의 단체 여행을 취소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고 모객을 맡은 중국 여행사는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올 연말까지는 한국 방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는 산둥하고 베이징은 가도 된다 해놓고 개인이 가는 거는 몰라도 공무원은 또 알아서 해라. 이래가 이래저래 다 묶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행사는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달 초부터 베이징, 랴오닝, 간수 등 지역 공무원에게 1인당 70만원짜리 서울 관광 상품을 팔아왔는데 이 여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사에도 중국 단체 관광 취소가 잇따랐다는 거예요. 12월 중순에 방한 예정인 7개 공무원 단체가 28일 아침에 일제히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공무원 단체가 한국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본 항공권을 구매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이 비자 발급이 수월한 중국 공무원들이 단체 여행하는 것은 중국이 거만령, 즉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걸 해제하는 바로메타였는데 결국은 중국이 또 이들을 묶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연례 전당대회가 끝나면 해외여행 시즌이 시작돼서 공무원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다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눈꽃만큼 풀어주면서 단체 여행 일부를 허용하고 연예인 출연시켜주면서 해빙 신호를 보내면서 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한국에 선물을 주었으니 이제 한국의 사드에 대한 성의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되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예 중국의 일을 완전히 접어버릴 건가. 이런 판단과 고민도 해야 되고 국내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이나 면세점, 이 롯데월드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롯데 이 11 타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미련을 가지면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에서 87곳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희망의 끈을 갖다가 이렇게 놓지 않고 앞으로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한국을 조지는데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가 될 만한 표적을 한국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롯데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 너네들은 너네들의 골프장에다가 이 사드 기지를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하나만큼은 본때를 보이겠다. 원래 중국 놈들이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를 갖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해체하면서 자, 봤지?
앞으로 우리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죠. 과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나 또 패권시대에 보면 자신들의 저항한 어떤 나라나 지역 하나를 완전히 그냥 다 죽이고 씨를 말리면서 겁이 나서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덤비지 마라 했는데 지금 롯데를 그렇게 몰고 있어요. 제가 롯데 회장이라면 정말로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을 하고 중국하고의 사업을 거의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형태의 사드 철회를 현재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깨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벌어진 일이지만은 롯데가 뭐 내막이야 어떻는지 모르지만 약점이 잡혀서 그랬는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골프장을 제공을 했어요. 외관상으로. 흔쾌히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했겠죠. 그러면 롯데는 한국 정부의 덜미 잡혀서 골프장을 내놨는데 이제 골프장을 내놓은 걸로 중국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정권에 벌어진 일이라도 현 정권이 앞장서서 특정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 보복을 풀라면 풀든가 아니면 우리도 상응하는 보복을 하든지 다시 그 합의가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무슨 평창올림픽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산불이니 쓰리노니 한국의 성주에 있는 사드 떨어내겠다 소리 하지 말고요. 한국의 특정 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한국도 상응하는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10월 31일 날 했던 합의는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고 오면요. 한국 올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